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중공업의 사업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석유파동이라는 절대적 위기에 직면해 방향 수정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조선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 때마다 경영 환경이 언제든 다시 요동칠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사업 의존도를 줄여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 확장에 착수했습니다. 선박 건조 시 대량 소요되는 판 프렌지와 단조 프렌지는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이었습니다. 프렌지는 일반적으로 배관이 포함된 다양한 장치인 밸브, 파이프, 펌프 등의 연결 부위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뉜 두 부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1974년 7월 프렌지 전문 생산업체인 울산철공을 설립하였습니다. 울산철공은 일본 스미토모, 세오, 마루다카 등과의 합작회사로 자본금 3억 원 가운데 60%를 현대중공업이 출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75년 1월 현대건설 소속 철구제작소를 흡수해 철구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중공업과 건설업을 연계시켜 경영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석이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조선소들은 주기적인 조선 불황의 타겟책으로 이미 철구사업을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철구사업부 발족과 함께 울산 대전 간 송전성로에 필요한 34만 5천 볼트 철탑을 생산했습니다. 이후 현대건설에 속해 있던 보일러 공장, 크레인 공장, 도금 공장을 인수해 조직을 보강했습니다. 1975년 3월에는 철구사업부를 철구사업본부로 승격시켰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처음 본부 제도를 도입할 만큼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철구사업본부 승격 이후 가장 먼저 착수한 사업은 포항제철소 2기 제철설비 제작공사였습니다. 1975년 4월부터 1976년 5월까지 총 23,157톤의 고로설비와 석회소성, 제강철공 등을 제작해 납품했습니다. 1977년 7월 철구사업본부의 명칭을 플랜트사업본부로 변경했습니다. 발전설비, 산업기계, 화공설비, 담수설비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현대건설과 함께 중동건설시장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1977년에서 1978년 18,600톤 규모의 여천 석유화학설비와 1만 톤 규모의 온산 동제련설비, 6,120톤 규모의 서해 열병합 발전설비 등을 수주해 제작했습니다. 1977년 2월에는 전기부를 확대해 중전기 사업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전기기기의 대형화, 고급화가 요구됨에 따라 기술 인력을 보강해 중전기기의 자체 공급과 제품의 수출 산업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중종기 사업본부는 기술 도입과 공장 건설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1977년 5월 독일의 지멘스와 중전기 제품 전반에 관한 기술 도입 계약을 맺은 데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스웨덴 ASEA와 선박용 부품 조달 및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977년 6월 배전방 공장 건설에 착수하면서 생산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아세아 상천 11척, 대한선주 7척, 나이지리아 선박 11척에 탑재할 전장품을 제작했습니다. 1978년 1월 배전방 공장 준공 직후 변압기 공장을 착공하는 한편 독일 지멘스, 미국 굴드 등과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등에 대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978년 2월 영국 성급 인증을 받으면서 기술력도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선박의 최초 설계로부터 건조 완료 시까지 선체 구조 설비에 대한 도면 승인과 건조의 모든 과정 중에 제조 검사와 완성 검사를 통하여 선박을 등록하고 또한 운행 중인 선박에 대한 정기적 검사로서 해상에서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를 총체적으로 말합니다. 1978년 6월 변압기 수출을 시작한 중전기 사업본부는 7월 나이지리아 전력청으로부터 변압기를 수주했습니다. 1978년 11월 현대 중전기로 독립 발족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대형 변압기 공장을 준공하면서 사업 확대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철구 사업에서 발전한 플랜트 사업본부와 중전기 사업본부의 시작은 조선산업 지원 역할이었으나 갈수록 비중을 높여 1990년대 종합중공업 그룹으로 도약하는 발판 역할을 해내며 주력 사업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1974년 6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준공식에서 정주영 창업자는 향후 조선사업 발전 방향을 설명하며 수리조선사업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선박 건조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리조선사업 역시 생산 단위당 부가가치가 높고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점에서 한국의 중요한 수출 전략 사업으로 충분히 키울 만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조선소 준공과 동시에 수리조선소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1975년 1월 수리조선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합작 파트너로 조선사업 진출 때부터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을 타진했습니다. 정주영 창업자는 울산조선소 건설 초창기부터 일본의 유력 조선업체인 가와사키 중공업과 친분을 이어왔습니다. 세계 조선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일본의 유력 조선업체와의 제휴로 국제 공신력을 높여 시작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수리조선 사업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합작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아시아 태평양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1억 톤 이상이어서 이들을 상대로 수리 사업을 전개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가장 많은 수리 조선소가 있었으나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쟁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1974년 8월 수리조선 합작사 설립에 관한 기본 합의에 이어 1975년 2월 현대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이 각각 80%, 20% 출자하는 합작 투자 계약을 정식 체결했습니다. 1975년 3월 미포조선소 건설 공사를 시작했으며 4월에는 정부로부터 외국인 투자 인가를 받았고 1975년 4월 28일 현대 미포조선소가 출범했습니다. 엔지니어 30여 명을 가와사키 중공업의 일본 현지 조선소로 보내 기술을 배워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선박수리 전문 회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75년 7월 1호선 수리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작업 호선은 가와사키가 발주한 6만 톤급 유조선 야마토 가와마루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현대 미포조선에 수리 전용 도크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현대중공업에 이 도크를 임차해 선박 수리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 영국, 미국, 홍콩 등 해외 리셉션에 참석해 현대 미포조선의 수리조선 사업 개시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선주들은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선박수리 전문 조선소 출연을 환영했습니다. 야마토 가와마루에 이어 대한유수선이 발주한 19,000톤급 화물선 코리아 에딘버러호가 두 번째 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가동 첫 해인 1975년 48척을 수리한 현대 미포조선은
1976년 148척, 1977년 196척의 선박 수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수리 물량 증가에 따라 수리선 전용 도크 확보가 시급해지게 되었습니다. 1975년 10월 수리선 전용 도크 건설 공사에 착수해 1977년 3월 40만 DWT급 수리선 전용 1도크와 15만 DWT급 수리선 전용 2도크를 완공했습니다. 1978년 추가로 15만 DWT급 수리선 전용 3도크 건설 공사에 착수해 완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2도크를 15만 DWT급에서 25만 DWT급으로 확장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창립 3년 만에 수리 전용 도크 3기 80만 DWT 도크 시설 능력을 확보하며 수리조선 전문회사가 되었습니다. 대형 2행정 디젤 엔진은 전체 성가의 8 내지 12%를 차지하는 주요 부품으로 선박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화가 중요했습니다. 울산조선소 준공 후 엔진 자체 생산 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형 엔진을 자체 생산 조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1976년 국산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세계 시장에서 지명도가 높은 회사와의 기술 제휴를 검토했습니다. 대형 선박 고객들은 기술력은 물론 안정성이 높은 특정 전문 회사의 엔진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6천 내지 6만 마력급의 대형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국내 기술 수준이 너무 낮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디젤 엔진 기술 수준은 불과 최고 200 내지 300마력급 정도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75년 6월 스위스 슐저와 기술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슐저는 세계 3대 엔진 제작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듬해 1976년 2월에는 6,000마력 이상의 엔진 생산을 주요 내용으로 정부로부터 사업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서울에 엔진 사업부를 발족하는 한편 9월 덴마크의 BMW, 12월 독일의 만 등과 디젤 엔진 생산을 위한 기술 제휴 협약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당시 두 나라부터 도입한 기술 내용은 대형 2행정 엔진 및 중속 4행정 엔진이었습니다. 대형 엔진 생산은 고도의 기술과 대형 설비가 필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 역량으로는 대형 부품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대형 부품을 생산할 주조공장, 단조공장, 기계공장, 조립공장 등의 자체 건설이 필요했습니다. 대형 엔진의 무게가 1,500톤 이상이고 크기도 2차선 도로를 전부 차지할 만큼 중량물이어서 엔진 공장은 울산 조선소 안에 짓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977년 엔진 사업부를 울산 조선소로 이전하는 동시에 엔진 공장, 주조 공장, 단조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총 43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1978년 8월 엔진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연간 생산 대수 50대, 그리고 생산 공장으로는 주조, 단조, 기계 가공 및 조립과 시운전 공장을 갖춘 커다란 단일 종합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건설을 계획할 때부터 세계적인 엔진 생산업체인 스위스의 슐저, 덴마크의 BMW, 독일의 만의 기술 자문을 받았고 최신형의 수치 제어 가공 기계 등 대부분 최신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엔진 사업은 울산 조선소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경쟁사들에 대한 엔진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해외 수출 등에서도 호조를 보이며 단일 사업으로도 세계적인 대형 엔진 메이커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최초의 독자 모델 힘센 엔진을 개발하여 한국 엔진 산업의 시작을 했습니다.
업은 이러한 과정을 성장하였습니다. 이번 네 번째 강의로 영업의 확장이라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K에너지의 시작이라는 강의를 이어가도록 감사합니다.